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실컷 웃고 떠들었는데 이상하게 현관문 닫고 들어서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지 않으셨나요?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방금 전까지 웃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쳐있고 나 오늘 거기서 뭐 한 거지 싶은 헛헛함이 밀려올 때 혹시 내가 너무 각박해진 건가 아니면 이 나이에 벌써 외톨이가 되려는 건가 겁이 나셨나요? 아닙니다. 오늘 별똥구리 심리학에서는 그 이상한 공허함의 진짜 정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사실 그 마음은 당신이 나빠진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비로소 진짜 보석만 남기기 시작했다는 가장 지혜로운 신호입니다. 그 신발을 벗는 순간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신발장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코트를 벗어 걸면서 문득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봅니다. 웃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모임 자리에서는 분명 웃고 있었는데. 그래, 맞아 하며 맞장구도 쳤는데. 억지로 재미있는 척, 즐거운 척 했던 건 아닌데. 근데 왜 이 얼굴은 이렇게 피곤해 보일까요? 분명 오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10년, 20년, 어떤 분은 평생을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버스 창밖을 보면서 혹은 차 안에서 혼자 운전하면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뭐가 남은 거지? 2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밥값도 냈습니다. 집에서 여기까지 오고 가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손에 남은 것은 영수증 한 장과 이 이상한 공허함뿐입니다. 거실에 불을 켜고 조용히 앉습니다. 무언가 즐거웠어야 할 것 같은데, 무언가 채워졌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텔레비전을 켤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앉아 있을까요? 이 조용함이 불편한 건지, 사실은 편안한 건지, 그것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이 나이에 친구가 다 무슨 소용이야?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어쩌면 자신이 조금 부끄러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각박해진 건 아닐까? 이 나이에 친구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다니. 외로워질까봐 무서웠는데 막상 만나도 허전하고. 나는 왜 이럴까? 오늘 그 죄책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단언컨대 아닙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 교수는 무려 20년에 걸친 장기 연구 끝에 이런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인간은 남은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질수록 의미 없는 관계를 자연스럽게 내려놓는다고요. 이것을 학문적으로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20살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왜 그렇게 인맥을 넓히려고 했을까요? 처음 보는 사람과도 명함을 교환하고 어떤 모임이든 빠지지 않으려 했고 연락처를 늘리는 게 곧 가능성을 늘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틀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것이 맞는 전략이었으니까요. 미래가 불확실했고 어떤 연결이 어디에 닿을지 몰랐으니까요. 새로운 사람이 곧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지, 어떤 자리가 나를 채워주는지, 어떤 관계가 내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는지, 수십 년의 경험이 쌓인 뇌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묻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과의 시간이 정말 나를 채워주는가? 이 모임이 끝나고 나면 나는 더 행복해지는가? 이 관계를 위해 쓰는 에너지가 정말 가치 있는가? 이건 차가워진 게 아닙니다. 이건 포기한 게 아닙니다. 이건 사람을 싫어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당신 뇌의 가장 지혜로운 편집 작업입니다. 로라 카스텐슨 교수의 연구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더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불필요한 관계에서 손을 뗐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니 여유가 생기고 진심 어린 관계에만 집중하니 더 깊은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에서 돌아와 느끼는 그 헛헛함은 당신이 나빠진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이제 슬슬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 진짜 소중한 것에만 시간을 쓰자. 인맥이 좁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만 남기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진짜 보석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건강하며 어쩌면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해온 일 중 가장 지혜로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솔직하게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지는 않나요? 만날 때마다 누군가를 헐뜯는 분, 걔가 어때서, 제가 어때서 남 이야기로 2시간을 채우는 분,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로 결속감을 만드는 그런 모임. 혹은 본인 이야기만 하고 자리를 뜨는 분, 내가 말을 시작하면 어느새 자기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고 내 고민에는 건성으로 그랬어 한마디 하고 마는 분, 혹은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쏙 빠지는 분, 정확히 무슨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뭔가 은근히 비교당한 것 같고 뭔가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 너는 그래도 괜찮지. 나는 이러이러해서 라는 말이 위로인지 자랑인지 모르겠는 분.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뱀파이어는 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에너지 뱀파이어는 여러분의 생명력을 가져갑니다. 웃음을, 여유를, 오늘 하루의 기쁨을. 만나고 나면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꼭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본인도 모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 역시 어딘가 결핍이 있어서 나에게서 그것을 채우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서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그 에너지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는 예전만큼 넉넉하지 않습니다. 체력도, 감정의 에너지도, 마음의 여유도. 젊었을 때는 그래도 버텼습니다. 싫은 사람 비위도 맞추고 불편한 자리도 참았습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사회생활, 체면, 관계 유지.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 그 소중한 에너지를 내가 즐겁지 않은 관계에 쓰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삶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봄의 정원에 나가보면 내가 심지도 않은 잡초가 가득합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잡초는 땅의 양분을 빼앗아 갑니다. 내가 정성껏 심은 꽃들이 영양분을 받지 못해 시들어 갑니다. 정원을 가꾸려면 잡초를 솎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봄입니다. 나의 꽃들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까요?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올라갔나요? 내려갔나요? 그것뿐입니다.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가벼웠나요? 오늘 참 좋은 시간이었다 싶으셨나요? 그 사람을 다음에 또 만나고 싶으셨나요? 그렇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정원에서 함께 꽃을 피우는 분입니다. 반대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지쳤나요? 무언가 소비된 느낌이 드셨나요? 다음 약속을 잡는 게 내키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그 관계는 조용히 거리를 두어도 됩니다. 거절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정중히 사양하는 것, 맞지 않는 인연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 그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날은 선약이 있어서요. 요즘 좀 쉬고 싶어서요. 이 말들을 하는데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시간은 내 것입니다.
내 에너지는 내 것입니다. 어디에, 누구에게 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에는 내가 직접 심고 싶은 꽃만 피워도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사람들은 흔히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과 같은 말로 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같은 혼자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누군가가 없어서 아픈 상태입니다. 채워지지 않아 허전한 상태입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두려움입니다. 반면 고독은 충만함입니다.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즐거움입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나라는 사람과 오롯이 마주 앉는 시간입니다. 같은 혼자이지만 외로움은 빈 방이고 고독은 나만의 서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독은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혼자 밥을 먹으러 들어가는 것도 어색하고 혼자 영화를 보는 것도 어색하고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섰을 때 그 고요함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 살았으니까요.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회사를 위해. 나는 늘 뒤로 밀렸습니다. 나는 무엇이 좋은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덤마, 뭐 먹고 싶어? 물으면 나는 아무거나 라고 대답해 오셨나요? 그게 겸손이나 배려가 아니라 사실은 나는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뜻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나를 너무 오래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 처음으로 얻는 기회입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온기를 오롯이 느끼는 것,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좋아하는 음악을 트는 것, 리모컨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는 것, 창가에 앉아 그냥 하늘을 보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자유를 느끼는 것. 이런 시간들이 쌓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사실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사실은 이런 걸 원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소개받는 시간. 이것이 고독의 선물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지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덜 신경 쓰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오늘이 충분히 좋습니다. 억지로 어딘가에 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곁에 내가 있으니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정한 관계 능력은 혼자 있는 능력에서 온다고. 스스로와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한 사람만이 타인과도 진정으로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요.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운 사람은 더 이상 외로워지지 않습니다.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을 겁니다. 함께 웃은 사람도, 함께 울었던 사람도, 믿었다가 상처받은 사람도, 고마운데 말 못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멀어져 버린 사람도, 오래 두고 보고 싶은 사람도,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여러분 곁을 떠난 적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밤새 눈물 흘리던 그 새벽에도, 아무도 몰라주는 외로움 속에서도 나는 언제나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나에게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닐까요? 남들 눈치 보느라 내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내 욕구를 외면하고 나는 괜찮아 라며 나 자신에게 거짓말하며 살아온 세월. 이제는 그 나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해보시겠어요? 오늘 저녁 거울 앞에 서보세요. 그냥 서서
자신의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주름이 늘었든 흰머리가 늘었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 얼굴을. 그리고 살짝 미소 지어주세요. 수고했어. 그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해 드리세요. 가장 좋아하는 찻잔에 가장 좋아하는 차를 담아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손님을 맞이하듯. 왜냐하면 여러분은 정말로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평생을 달려오셨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셨고, 상처받아도 다시 웃으셨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애써왔는지를. 그 사람이 바로 거울 속에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반드시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어줄 단 하나의 친구. 오늘부터 그 친구와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 친구를 조금 더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바로 나입니다. 지금까지 별똥꾸리 심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